글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CES 오늘 드디어 넷째 날입니다. 저희가 어저께 저하고 이 옆에 지금 이번 행사에서 라이프스타일 쪽을 담당하고 있는 노유정 기자 이렇게 둘이 굉장히 열심히 이제 촬영을 했는데 네. 어제 현지 인터넷 사정이 좋지가 않아서 또 이 모든 기술을 완전히 소개를 못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또 못 보신 분들 아쉬워하셔서 이 녹화본을 통해서 오늘 이 어저께 다뤘던 푸드테크와 함께 우리 실생활을 바꿀 만한 여러 가지 라이프 스타일에 관련된 기술을 오늘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서 다시 총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 다시 흔쾌히 이 녹화를 응해준 노유정 기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어저께 푸드테크 쪽 먼저 얘기를 해봤는데 오늘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우리가 본 기업들을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먼저 어저께 다뤘었던 이 나의 밥상을 바꾸는 이 푸드테크 또 한쪽에서는 이제 농업의 혁신이라고 하죠. 이제 또 좀 말이 좀 헛나오네요. 에그테크. 네, 맞습니다. 에그테크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저께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요. 요 푸드테크와 에그테크 이 부분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보죠. 그래서 일단 푸드테크라는 거는 뭔가 이제 사실은 이제 식음료, 식생활 이런 것들이 아무튼 이제 우리 삶이 아무리 바뀌어도 먹는 거는 계속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기술들이 많이 나오는데 일단 농업 쪽에서 좀 재밌는 것들이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푸드테크가 지난해 CES 2022의 메인 주제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뭐 임파서블 푸드라든가 여러분들 많이 아실 상장사 이제 비욘드 미트 같은 대체육 식품 기업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올해는 그런 대체식품 기업보다는 농업에 관련된 좀 농업 자동화, 농업 혁신에 관련된 기업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좀 소개를 드리자면 좀 관심을 많이 받았던 기업들 중에 하나가 메로피라고 해서 이제 프랑스의 농업 기술 전문 스타트업인데요. 이제 좀 소형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크긴 하지만 아무튼 소형 기계가 이제 밭들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뭐 이제 작물들이 뭐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지 아니면 뭐 해충이 있는지 이런 거를 감지하고 이제 농부들에게 알려주는 거 그런 기업이 하나 있었고요. 또 아그리스트라고 해서 이거는 일본 기업인데 실리콘밸리 출신의 일본 CEO가 세운 기업이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이제 과수원에서 이제 뭐 과일이나 채소를 수확을 자동으로 해주는 그런 로봇을 만든 기업이에요. 그래서 뭐 이제 사실 뭐 과일이나 뭐 피망 이런 것들 중에서는 이제 뭐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이런 거를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하고 수확을 해야 되는데 이 기계는 이제 과수원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AI 기술로 이제 이 과일은 충분히 익었다 아니면 뭐 아직 안 익었다 이런 걸 판단해서 익은 과일들만 따서 이제 보관까지 해주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까지는 농부들이 이 과일이 제대로 익었나 하나하나씩 다 보고 아주 오랜 시간을 걸쳐서 하던 거를 이 기계가 대신해서 돌아다니면서 요거는 딸 때가 됐다 이렇게 네네네. 알려주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노동력을 많이 덜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굉장히 고령화 사회잖아요. 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농부들 평균 연령이 한 67세라고 하고 그래서 또 인력도 없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농업을 위한 노동 중에 50% 이상이 수확에 쓰인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 아그리스트의 기계가 이제 도입이 되면 뭐 그 효율성을 많이 높여줄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고령화가 되면서 농업에 이 들어가는 노동력 그리고 농업에서 계속 종사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줄어드는데 또 우리는 계속 밥을 먹는단 말이죠. 그래서 맞습니다. 이런 정말 스마트한 이런 기술들이 농업에도 점점 많이 도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기업들은 좀 스타트업의 좀 작은 회사들이지만은 네. 이 또 뭐 큰 회사 중에는 이번에 자율주행 트랙터 거의 건물만한 이 자율주행 트랙터를 선보여서 존 디어가 이제 미래에는 돌아다니면서 제초제도 알아서 뿌려주고 작물 상태를 봐서 재배도 해주고 요런 지금 자율주행 트랙터를 보여줘서 굉장히 주목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또 맞습니다. 이런 기술들이 많이 발전을 하면은 굉장히 좀 농업도 조금 더 스마트하게 또 그리고 우리가 먹는 작물들은 조금 더 좋은 것들을 먹을 수 있게 되겠다는 기대를 하게 되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또 말씀을 해주신 것 중에 아까 전에 이런 판단하는 그런 기술을 얘기를 했었는데 또 이 우리가 따서 집에 가져와서 혹은 이제 중간에 이
슈퍼마켓에서 이게 지금 괜찮은 그 농식품인지 과일인지 뭐 이런 거를 알 수 없는 경우도 많은데 그것도 이제 알려주는 기술이 이번에 나왔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이 원서드라고 하는 네덜란드 기업인데 네. 이 기업은 이제 저희가 CES를 개막하기 전에 전날 밤에 CES 언베일드라고 해서 미디어 행사를 미리 하거든요. 네. 근데 이 미디어 행사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았던 기업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 부스에 가봤는데 부스에 이제 기계들이 좀 놓여 있고 기계 위에 뭐 아보카도, 딸기 이런 과일이나 채소들이 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놓아놓고 이제 스캔을 하면 이 레이저로 한번 싹 쏜 뒤에 이제 뭐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정도로 이제 익은 정도를 이제 알려주고 빨간색의 경우에는 이제 너무 익었으니까 뭐 먹으면 안 된다 혹은 팔면 안 된다라는 이런 기준을 좀 제시해주는 장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이거 갈라봐야지 이제 알거나 먹어보고 이상하다 이러는데 맞아요. 이거는 기계가 그냥 알아서 싹 스캔을 해준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기계는 B2C, 그러니까 일반 가정용은 아니고 네. 사실 이제 뭐 대형 마트나 슈퍼마켓 같은 그런 도소매업자들을 위한 용도로 개발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뭐 이제 대형마트, 슈퍼마켓들이 농부들한테서 과일이나 채소를 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사올 때는 굉장히 신선한 상태로 보였지만 막상 매대에 올려놨을 때 뭐 소비자들이 사가기 전에 뭐 하루 만에 몇 시간 만에 뭐 물러진다거나 뭐 썩는다거나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버려지는 이런 농식물들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는 기업입니다. 네, 그래서 원서드라는 게 그 버려지는 음식물의 비율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이 원서드라는 기업명 자체가 이 기업을 만든 사람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방금 그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신선한 줄 알고 샀다가 매대에서 버려지는 농작물이 전체 최대 한 30-40%까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3분의 1 정도 되는 과일이 버려진다라는 뜻으로 원서드라고 지었고 이걸 좀 줄여보자라는 취지로 이런 기계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럼 농식품 업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또 소비자의 만족도는 높이고 또 이 혹시 모를 리스크는 좀 많이 줄여서 비용도 세이브하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원서드도 좀 재밌었던 것 같고요. 또 이런 약간 B2B를 위한 또 재미있는 테크 중에는 또 와이너리 이 업체와 업자들을 위한 기술도 소개되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심플랩스라고 해서 이번에 CES 혁신상을 받은 기업인데요. 이 기업은 이제 와인이 많이 생산되는 나파밸리에서 탄생한 기업입니다. 그렇죠. 저 나파밸리 와인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하는데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심플랩스 부스를 가보니까 그 오크통, 와인통이 딱 놓여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오크통에 이제 심플랩스의 기기가 이제 꼽아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기기가 이제 그 와인에 이제 담겨져 있는데 그래서 이제 와인의 뭐 알코올 농도라든가 산도라든가 뭐 온도, 습도 이런 거를 다 분석을 해서 그게 이제 기준치 이상으로 가거나 혹은 좀 뭐 이 와이너리 업자들이 설정한 범위 내를 넘어서면 이제 경고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와이너리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개발한 기업이었습니다. 네, 사실은 와인이 우리가 따서 먹을 때도 이 속을 열어보지 않으면은 상태를 사실 알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 이 업자들은 또 마찬가지로 이 큰 배럴 통에 담겨 있기 때문에 비슷한 고민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 기계를 쓰면은 굉장히 또 요거 딱 맛있는 와인을 뽑아낼 수 있으니까 이것도 굉장히 좀 재밌는 기술인 것 같네요. 네네. 네. 지금 근데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지만은 이번에 이렇게 좀 재밌는 푸드 관련 기업들이 많았는데 지난해에 주목을 많이 받았던 비욘드 미트 같은 대체육 기업은 또 나오지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비욘드 미트 같은 기업들이 처음에 참가를 하겠다고 했다가 네. 취소를 했어요. 네. 그런데 사실 대체육 시장 자체가 최근에 좀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육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 그러니까 실제 고기의 그런 맛과 질감 이런 거를 내지 못한다라는 것도 있었고 사실 가격적으로도 좀 부담이 되다 보니까 이제 뭐 앞으로 이제 경기 침체가 올 거다 이런 말도 많잖아요. 그쵸. 그런 상황에서 소비자를 최대한 합리적인 소비를 하려다 보니까 대체육에 대한 관심이 조금 줄어들고 있지 않나 하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저희 기업 중에 푸드테크 부스 중에 우리나라 기업이 있었는데 널담이라고 해서 이제 비건 우유, 비건 치즈, 비건 베이커리 이런 거를 이제 보여준 기업이 있었어요. 사실 어제
들고 왔었는데 네. 저희가 또 이 라이브에서 다 먹어버리는 바람에 마치고 너무 네. 아쉽게 소개를 지금 못 해드리게 네. 되었는데요. 저희가 실제로 이제 그 비건 우유를 받아서 먹어보니까 색깔은 정말 실제 우유처럼 흰색이 나왔고 맛은 조금 연하긴 했는데 그래도 뭐 아몬드 브리즈나 이런 2세대, 1세대 비건 우유보다는 좀 실제 우유에 조금 더 가까운 맛이었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네, 이게 사실 아몬드 브리즈 같은 경우는 색깔이 조금 노르스름하기도 하고, 아무튼 우유 색깔은 아닌데, 네. 어저께 이제 가져와서 끝나고 저도 같이 먹어봤는데, 색깔은 진짜 흰색이고, 조금 묽긴 한데, 이게 마카다미아 베이스로 만들어서 약간 그런 어떤 견과류의 향도 나면서 좀 특이했습니다. 그래도 뭐 우리나라 기술력으로 이런 거를 만들었다는 거는 그래도 대단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일단 사실은 이 비욘드 미트 이런 거 말씀도 해주셨지만은 저희도 한번 예전에 체험 영상을 한번 올렸었어요. 근데 이게 겉으로 비주얼로 봤을 때는 생각보다 고기 같았는데 막상 구우니까 약간 이 분홍색 국물이 무슨 이 분홍색 잉크처럼 빠져나오더라고요. 사실은 이게 고기를 구우면 육즙이 되게 보기 좋게 맞아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정말 분홍색으로 탁한 용액이 이렇게 흘러나오니까 일단 거기서 1차적으로 좀 이상한데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먹었을 때 약간 식감이라든가 맛에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 가격은 정확히 2배였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저희도 그게 한 몇 달 전이었는데 이거 지금 인플레이션에 경기 침체 오면은 좀 안 먹지 않을까 했는데 역시나 그런 것 때문에 최근에 좀 판매가 잘 안 되고 있고 주가도 거의 뭐 맞습니다. 1년 사이에 정말 말도 안 되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번에 참여는 못했는데 여전히 좀 그래도 이제 미래의 대체 식품에 대한 고민은 좀 많은 기업들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저도 널담 분들한테 좀 물어봤어요. 네. 사실, 뭐, 비욘드 미트나 이런 데가 안 왔는데 좀 부담은 없었냐, 참가하는데 부담이 없었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왜냐하면 신세계 푸드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원래 참가를 하려고 했었다가 비욘드 미트 같은 거대 식품, 좀 대체육의 선두주자 같은 기업들이 참가를 안 하니까 좀 이제 참가를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 널담 분들이 반드시 대체식품이 대체육만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이런 치즈나 우유, 뭐 빵처럼 다 확대가 되고 있고 그리고 그 식감과 풍미까지 구현을 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성장성이 있다는 것에는 좀 분명하다. 뭐 이런 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사실 신세계 푸드가 그래서 여기 우리 참가는 안 했는데 또 정용진 부회장 같은 경우는 어저께 부스를 맞습니다. 와서 둘러보는 모습이 굉장히 또 화제가 됐습니다. 저도 인스타로만 맨날 많이 봤는데 네. 또 와서 이렇게 진지하게 이렇게 헤드셋을 듣고 뭐 주요 뭐 LG라던가 삼성이라던가 부스를 많이 둘러보시더라고요. 아무튼 이 식음료 뭐 나아가서는 사실은 라이프 스타일이랑 관련된 기업이니까 CS 와가지고 열심히 둘러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금 이제 대체육 얘기도 좀 해봤는데 또 이것도 재밌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은 뭐 대체육도 먹고 하는 게 뭐 비건인 분들도 있지만 건강 때문에 하는 사람도 있고 네. 다이어트 이런 것도 사실은 이제 사람들이 계속 관심 많은 분야인데 지금 뭐 소스나 드레싱 없어도 단맛이나 짠맛을 낼 수 있는 스푼이 있었다고 하던데 가보셨나요? 네, 제가 사실 어제 라이브 할 때는 네. 이제 시간상 방문을 못하고 맞아요. 이제 이런 기업이 있다더라 하고 소개만 드렸는데 오늘 가봤습니다. 어, 가봤는데 네. 이게 이미 아마존에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좀 그 숟가락에 전자 제품이 들어있어요. 삭제가 되어 있고 실제로 숟가락을 보면 이 숟가락 중에 이제 움푹한 부분, 그러니까 그쵸. 사람의 혀가 닿는 부분에 약간 그 전자 뭔가가 이제 센서 같은 게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로 전류를 흘려보내서 네. 좀 그 감각을 좀 자극시키는 감각을 좀 극대화하는 숟가락이라고 해요. 그래서 좀 매운 거를 좀 더 맵게, 짠 거를 좀 더 짜게, 뭐 요렇게 이제 맛을 좀 더 증대시키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진라면 순한 맛을 진라면 매운 맛으로 좋은데요. 그러면 강화시켜주는. 나트륨은 좀 덜한데 맛이 네. 매콤하게 나면 굉장히 좋죠. 네네 그런 숟가락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도 갔는데 이제 그 CEO가 네. 제가 사우스 코리아 기자 이런 팻말을 달고 있으니까 네. 롯데 분들이 와서 보고 왔다, 큰 관심을 보였다 이렇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만간에 한국에서 볼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하면서 왔습니다. 근데 그러네요. 실제로 외국인 뭐 약간 그 기업 관계자분들이 거기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막 단체 투어도 오시고 하더라고요.
이 회사 이름은 테이스터 부스터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맛을 부스터 역할을 해준다고 하던데, 그러면은 그냥 이제 아이디어 차원에서 해보면은 우리가 이 다이어트 하려고 닭가슴살 요런 거 먹고 이렇게 할 때 네. 요걸 써서 먹으면은 이 퍽퍽살도 조금은 좀 짭짤하게 느껴질 수 있는 건가요? 이론적으로? 그렇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소금을 뭐 한 1만큼 뿌리면 아. 한 2, 3만큼은 더 짜게 느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면 생각을 아예 해봅니다. 조미료가 없이는 안 되고 조금 넣으면 훨씬 많이 넣은 것처럼 네, 네, 느끼게 네. 해주는. 그런 걸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부스에서 맛은 볼 수 없었나요? 예, 뭐 먹을 걸 안 주더라고요. 그게 좀 아쉽네요. 네. 실제로 좀 먹어봐야지 네. 이게 사람이 딱 느낌이 오는데. 맞아요. 그래도 이 테이스터스 부스터스 아무튼 뭐 재미있는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이 단맛, 짠맛을 조금 더 강화해줘가지고 우리가 조미료 대신해서 네. 이 어떤 기술이 역할을 해주는 그런 부분이에요. 다이어터들한테는 만약에 가격만 싸면은 좀 네. 진짜 쓸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 테이스터 부스터스를 방문하려고 유레카 부스를 갔을 때 좀 오감을 자극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 어떤 거였나요? 뭐 이스라엘 기업 중에 제가 지금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좀 흥미로운 기업이 있었던 게 네. 이제 향을 이제 뿜어주는 기계를 이제 출시했는데 이 기계가 뭐 영화 같은 거랑 연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 이제 자기가 물론 설정을 뭐 이 타이밍에 뭐 꽃향이 나오게 뭐 이 타이밍에 무슨 향이 나오게 이렇게 설정을 하긴 해야 되는데 설정을 해놓으면 영화에서 이 남자가 꽃집에 들어가면 꽃향이 여기서 탁 뿜어져 나오고 또 영화에서 남자가 향수를 뿌리면 또 여기서 향수 향이 나오고 이런 기계도 좀 봤습니다. 후각으로 이 4D 효과를 주는 네네네. 그런 기계네요. 사실 그쵸. 이 한 가지 감각만 느끼지 않고 이제 이 여러 가지 오감을 주는 그런 감각들을 기술이 좀 많이 구현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또 제가 따로 또 올릴 메타버스 부분에서도 한번 또 다루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도 좋지만 처리하는 것도 굉장히 귀찮습니다. 네. 그리고 이 여러 가지 좀 효율적으로 이 쓰레기를 처리할 수 없을까 많은 사람들의 고민인데 또 음식물 쓰레기 관련된 기업도 보고 오셨다고 했는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기업은 누비랩이라고 해서 한국 기업이에요. 네. 한국 기업이고 이번에 이제 4년차 CES를 참가한 기업인데요. 이제 이 기업은 음식물 쓰레기 스캐너를 발명을 한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주로 식당이나 뭐 어린이집, 정부 청사 식당 같은 데 좀 도입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제 저희가 밥을 먹고 이제 잔반을 이제 버리기 전에 거기에 스캔을 한번 하면 이 AI 스캐너가 딱 스캔을 하고 이 사람은 밥은 얼마를 남겼고 김치는 얼마를 남겼고 이런 걸 분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개인에게는 뭐 앞으로 뭐 밥을 좀 그러니까 영양 기준으로 그쵸. 봤을 때 뭐 김치를 너무 안 드신다, 김치를 야채 안 좀 먹는 사람 드셔라. 있죠. 네, 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100명의 사람들이 밥을 먹었는데 100명의 사람들 중에 뭐 80%가 밥을 너무 많이 남겼다. 밥량을 줄이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네요. 또 빅데이터가 쌓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가지고 또 향후에 네네네. 만들 제품이라든가 뭐 배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었던 기술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또 다양한 푸드테크가 있었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또 재밌었던 라이프스타일 관련 발표나 기술을 또 차차 소개를 드릴게요. 또 제가 또 이야기 듣고 봤던 것 중에 재밌었던 거는 이 델타. 어저께도 사실 라이브에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어제 또 좀 잘렸더라고요. 이 델타 항공, 이 미국의 4대 항공사입니다. 여기서 지금 어저께 기조 강연을 통해서 내년 말까지 모든 국제선에 와이파이를 무료로 제공하겠다. 요런 발표를 했어요. 사실은 이게 또 굉장히 컸던 게 지금 물론 이제 돈을 주고 쓸 수 있는 와이파이가 있지만 현재 국제선에서 모든 승객에게 일괄적으로 와이파이를 쓰게 해주는 경우는 지금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2024년까지 이제 도입을 하겠다고 하고 일단 다음 달부터 일부 노선에 이 T모바일과 손을 잡고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와이파이를 하는 건 사실은 큰 기술은 아니에요. 이미 지금 돈을 받고 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지금 델타 같은 경우는 와이파이만 해주는 게 아니라 네. 요거를 이제 이 자사의 앱하고 또 연동을 해가지고 방금 전에 아까 뭐 음식물 쓰레기 이런 것도 이제 개인의 그런 소비 행태 그리고 음식물을 쓰는 행태가 결국에는 이 어떤 데이터로 나타나듯이 이 비행기를 쓸 때 이 사람이 어떤 음식을 선호하고 뭐 술은 얼마를 먹더라 뭐 요런 거는 잘 안 하더라 그러면 이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가장 이 사람에게 최적화된 이런 네. 서비스를 내놓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10억 달러를 요 프로젝트에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저 같은 사람이 가면은 좀 술은 좀 더 많이 내주고 저는 느끼한 거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느끼한 거는 조금 이렇게 빼주겠죠. 그래서 그런 기내식, 음료 또 나아가서는
이 콘텐츠 같은 경우도 제가 좀 뭐 평소에 선호하는 그런 뭐 장르의 영화라든가 이런 네. 것들을 좀 더 이렇게 개인화되게 적용을 해서 이 어떤 제안을 해준다거나 뭐 넷플릭스 보고 이런 거는 뭐 이제 당연한 거고 조금 더 개인화된 경험을 비행기에서 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해주겠다 이런 것 같아요. 이 되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비행기에서 이 너무 심심하잖아요. 이제 당장 또 가셔야 되는데. 맞습니다. 저는 네. 또 오늘 밤에 출국하기 때문에. 아,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 출국 전까지 또 이 방송에 출연해주신 투혼을 반드시 아닙니다. 기억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네. 델타 기자회견에 갔었는데 네. 이제 어제 라이브 때도 말씀드렸지만 네. 정말 현장 반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CEO가 무료 와이파이를 모든 노선에 제공하겠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박수갈채가 막 쏟아지고 뭐 와. 이미 10억 달러 이상 투자했다라고 하니까 또 박수갈채가 쏟아지고 했었어요. 그리고 그쵸. 또 이 CEO가 좀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던 게 이제 갑자기 청중들한테 여러분 의자 밑에 한번 더듬어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갑자기? 네, 그래서 저희 기자들을 포함한 모두가 이제 갑자기 고개를 이제 숙여가지고 막 더듬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인사 잘하신다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뭘 줬나요? 네. 그 의자가 한 수백 개 있었는데 그 중에 단 2개의 의자에 이제 황금 티켓을 숨겨놓은 거예요. 아, 황금 티켓이라 그러면은 그냥 만능 네. 티켓이죠? 어. 어디로 가든 언제 쓰든 델타 항공 노선을 무료로 갈 수 있는 그런 황금 티켓을 제공했습니다. 자리를 좀 잘 앉으셨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앞에 앉았어요. 좀 네. 잘 듣겠다고 앞에 앉는 바람에 근데 네. 다 뒤에 숨겨놓으셨더라고요. 아, 이거는 좀 열심히 듣는 사람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튼 이 델타가 이 정말 스피치를 재밌게 잘한 것 같아요. 이 주제도 좋았고 네. 또 이렇게 앞으로 하겠다는 것도 어떤 항공업계에 혁신을 좀 줄 만한 거고 이 황금 티켓도 뭐 굉장히 좀 깜짝 이벤트였네요. 맞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지금 여기서 들어볼 이야기들은 이렇게 좀 비행기에서의 삶도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과는 다르게 이제 지루한 그런 생활이 아닌 지상에서와 비슷한 맞춤형 경험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비행기도 바뀌게 된다.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어저께 안 다뤘던 내용들 이제 좀 슬슬 좀 네. 살펴보죠. 사실 건강, 요쪽 건강. 뷰티 이런 쪽 이제 모두의 관심이죠. 이거는 젊으나 나이가 많으나 결국에 건강과 이 아름다움에 대한 관심은 계속 이어지는데 좀 재밌었던 건강 관련 기업들 좀 이야기를 해보죠. 그래서 저는 일단 처음에 재밌었던 게 이 올리브라는 네덜란드의 기업 네. 부스를 갔어요. 근데 여기가 이제 그 마지막 미래에 우리가 쓸 화장실이라는 요 어떤 배너를 달아놓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이게 지금 큰 거울이 있고 변기도 있는데 다 반짝반짝 불이 나오고 뭔가 전자기기 같이 디바이스처럼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보니까 변기는 그게 이제 그 용변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게 알아서 그 상태를 분석을 해서 그쵸. 용변의 상태를요? 용변 상태를 얘가 이제 안에 센서를 통해서 분석을 해서 네. 만약에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알려준다고 합니다. 사실 예전에 이 얘기를 했더니 누가 조선시대 왕은 이제 그런 포지션이 따로 있었다. 맞아요. 이제 화장실 다녀오시면 이제 봐서 혹시 건강이 이상한 게 없으신지 뒤에서 요거를 네. 젓가락으로 뒤져보는 그런 분이 있었다고 하던데 그런 거를 이제 센서가 이제 알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용변 상태를 통해서 너 건강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알려주고 또 이 거울 같은 경우도 되게 재밌었는데 거울 같은 경우는 일단 이 딱 들어가면은 사람을 인식합니다. 얘는 네. 이제 아빠인지 엄마인지 뭐 전지 딱 해서 인식을 한 다음에 딱 거울을 보면은 너 오늘 건강 상태가 별로 좋지 않다. 피부 상태가 오늘 좋지 않다. 술 먹은 다음 날이면은 뭐 안 좋게 나오겠죠. 그래서 딱 가면은 일단 저희의 그 얼굴과 여러 가지 뭐 안구라든가 이런 거에서 보이는 상태를 먼저 점검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여자들한테 좋은 기능이 이게 뭐 뷰티 뭐 요런 그리고 메이크업 요런 게 다 있습니다. 누르면은 튜토리얼이 더 나옵니다. 오늘 어떤 스타일의 메이크업을 하겠다 이러면 스크린에 쫙쫙 화장법이 다 나오고요. 만약에 이제 옷을 입은 다음에 립스틱 컬러를 해보고 싶은데 안 어울릴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럼 그쵸. 이제 립 컬러를 눌러보면 가상으로 입술의 색깔을 그냥 싹 보여주고 이게 만약에 괜찮다 싶으면 이제 실제 립 컬러를 이제 바르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여자들은 되게 좋아할 만한 기능인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굉장히 편리하겠는데요. 그쵸.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이 칫솔도 연결이 돼 있어요. 이 거울하고. 그래서 요 거울을 보면서 제가 이제 칫솔을 하면은 이 거울이 제가 칫솔질을 올바르게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줍니다. 그래서 너 오늘 칫솔질을 몇 분밖에 안 했고 이쪽이 잘 안 닦였다. 요런 거를 이제 해서 좀 치아를 제대로 닦는 습관을 좀 길러주는 이런 기능도 거울에 있더라고요.
좋긴 한데 좀 혼나는 기분이 들 것 그쵸. 같아요. 아침에 또 제대로 안 닦고 나가면 거울이 이제 너 아침에 제대로 안 닦았어. 너 이런. 맨날 상태가 안 좋아 막 이런 그러니까요. 말을 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게 그래도 제대로 말을 잘 듣고 하면은 아무튼 뭐 뷰티적으로나 이런 건강적으로나 굉장히 좋은 기술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또 그 옆에는 샤워실하고 발매트가 있었는데 요 샤워기 같은 경우는 색깔이 이제 바뀌더라고요. 이 헤드가 LED가 돼 있는데 요거는 이제 물을 사용량을 좀 줄이기 위해서 하루에 내가 쓸 사용량 혹은 이제 한 달 동안 우리 전기비 수도세 걱정하잖아요. 네. 이게 어느 정도 평균 에버리지보다 좀 많이 썼다 싶으면 색깔이 빨간색으로 변하고 좀 덜 써서 지금 안전합니다 이러면 초록색으로 돼 있어서 이걸 보면서 이 나의 이제 수돗물 사용량을 좀 조절할 수 있는 것도 있었고 마치고 나서 발매트를 밟으면 그 발매트가 체중과 이 체지방을 측정을 해주고요. 또 이 몸의 균형 상태까지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화장실이 그냥 나가서 씻고 용만 보고 슥 가는 게 아니라 사실 이제 거기서 저의 모든 건강이라든가 이런 거를 각각의 디바이스들이 다 측정을 하고 이걸 연결해가지고 저한테 어떤 어드바이스를 준다는 점이 굉장히 좀 재밌었습니다. 네. 화장실 부스도 저도 다녀왔지만 제가 본 건 좀 개인화된 화장실이고 네네. 또 다른 화장실 부스 한번 보셨죠? 아, 네. 저는 사실 거길 볼 생각은 아니었는데 네. 가다가 보니까 좀 사실 좀 자극적으로 어. 부스가 구성이 되어 있길래 네.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싱가포르의 기업이었는데 이제 이 기업은 공중화장실 모니터링 시스템, 공중화장실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업이에요. 네. 그래서 뭐 이제 여성분들이든 남성분들이든 이제 그 용변기에다가 센서를 부착해서 용변기 위에다가 네. 센서를 부착해서 뭐 지금 이 화장실 칸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또는 뭐 이 화장실 이 변기에 지금 문제가 생겼는지 뭐 막혔다거나 아, 뭐 그런 거 이런 좀 미리 거를 알려주면 좋겠어요. 네, 실시간으로 볼 수, 그러니까 관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리 앱을 켜면 이 화장실 지도가 나오고 이 맵이 나오고 뭐 1번 칸은 지금 사람 없음, 2번 칸은 사람 있음, 3번 칸은 문제 이런 식으로 이제 실시간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이 지금 싱가포르에서 시장 점유율이 거의 70%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좀 빠르게 성장을 했네요. 네네네. 네, 사실은 이 공중 화장실 쓰는 입장에서는 그 혹시나 이제 문 열 때 좀 꺼려지고 네, 그렇잖아요. 맞아요.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맞아요. 근데 이런 걸 쓰면은 좀 업체가 미리 예비도 하고 고객들에게는 경험을 좀 더 좋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술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또 이 건강 이런 쪽에서는 저도 좀 재미있는 거 오늘 하나 해왔는데요. 이 두피 검사를 뭐 많이 알려져 있지만 오늘 두피 검사를 한번 했습니다. 오늘 너무 적나라하게 제 두피가 나오긴 하는데 이 두피를 이렇게 스마트 스크린 같은데 앞에서 이제 디바이스로 이제 찍으면은 이 두피의 상태 그리고 모발의 굵기와 뭐 문제 그리고 나아가서는 제가 어떤 두피의 문제가 잘 나올 수 있다. 이거를 좀 진단을 해주더라고요. 사실은 탈모가 관심이 뭐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네. 저도 이번에 많이 봤던 게 탈모 디바이스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물론 아직까지 이제 인류가 극복하지 못한 그런 어떤 병이긴 하지만 그래서 미리 좀 예방해주는 차원에서 요거를 좀 해보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탈모 걱정은 별로 없는데 뭐 이쪽이 좀 숱이 좀 없는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여자들이 보통 이렇게 머리를 넘겨서 이쪽이 숱이 좀 맞아요. 없대요. 맞아요. 그리고 뭐 약간 건성 두피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딱 받아서 요 결과를 전송을 누르면 이 기계와 연결된 스마트 팩토리로 바로 이 데이터가 연결이 돼서 이 사람에게 가장 맞는 이 성분을 배합해가지고 샴푸와 세럼을 만들어서 바로 집으로 보내준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 따로 주문을 넣지 않아도 그 디바이스에서 결정을 누르면 그냥 이제 나한테 가장 맞는 두피 고민에 맞는 상품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요 기업이 지금 뭐 준호헤어 이런 데랑 네. 같이 손을 잡고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이제 많은 외국인들 분이 네. 모여가지고 다 두피 찍어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찍으면서 오늘 좀 머리가 기름진 것 같아 죄송하네요 했더니 외국인들 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정도면 감사하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것도 좀 재밌었고요. 마찬가지로 어저께 저희 다른 기자 갔을 때는 누리노직스라는 기업에서는 사진만 딱 찍어도 이 얼굴의 피부 나이를 바로 분석하고 처방해서 이제 제품까지 살 수 있는 이런 게 지금 이 어떤 뷰티 쪽에서는 재미있는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뷰티 쪽도 뷰티 쪽이지만은 이번에 수면과 관련된 네. 제품들 많았던 것 같아요. 어저께도 소개해 주셨지만 잘렸던 매트리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수면 관련 기업들 중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사실 많았는데 이 기업 엔실이라는 기업이고요. 이번에 혁신상을 받은 기업입니다. 근데 이 기업은 이제 수면의 질을 좀
보장해주는 그런 수면 매트리스로 이번에 상을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매트리스 단면을 보면 뭐 라텍스라든가 뭐 스프링이라든가 이런 걸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엔실은 에어 매트리스라고 해서 이제 그 매트리스 가운데 줄들이 막 미세하게 막 달려 있고, 그러니까 스트링이 달려 있고, 이제 나머지는 공기로 차 있어요. 그래서 이 에어 매트리스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실제 판매하는 매트리스는 그 위에 이제 센서들을 부착을 해서 사람이 잠을 잘 때 그 자세를 파악하면서 좀 이 줄의 팽팽함 정도를 조절해줘서 뭐 수면의 질을 보장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똑바로 잠을 자다가 옆으로 돌아 누웠을 때는 이 돌아 누운 쪽으로 압박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제 줄을 좀 더 느슨하게 하면서 사람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 그래서 뒤척이면서 잠을 깨지 않게 해주는 그런 기업입니다. 아, 네. 사실 요새 불면증으로 고민하는 분들이 많고 저도 네. 마찬가지인데 요거는 아무튼 계속 자리를 이렇게 우리가 뭐 뒤척대도 이렇게 좀 기술을 통해서 이 매트리스가 좀 좋은 최적의 환경을 찾아주는 그런 매트리스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매트리스를 하나 체험을 했는데 여기는 비욘드 슬립이라는 뭐 회사였습니다. 이 대만 쪽에서 뭐 만드는 기술로 지금 미국에서 판매를 한다고 하던데 저는 이게 전동 매트리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일단 뭐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은 앞에 영화관 스크린이 있고 요거를 보면서 했더니 그 4D 시어터처럼 이게 매트리스가 흔들린다거나 진동이 그대로 오고 음악을 틀면 음악에 맞춰서 약간 그 음악에 어떤 리듬감을 주는 그런 자극이 매트리스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약간 4D 영화관처럼 그냥 이제 집에서 홈시어터 시대가 열리니까 이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만든 매트리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잘 때는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 잘 때는 그냥 이 뭔가 이 편안한 음악을 틀어놓으면 또 그거에 맞춰서 그거에 맞는 잠이 잘 오는 진동을 틀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도 느낀 게 물론 LG전자도 이번에 수면 유도기기라고 해서 네. 이 귀에 에어팟처럼 끼는 수면 유도 이 뇌파를 자극을 해가지고 잠이 잘 오게 하는 기기를 선보였지만 확실히 이제 현대인들의 질병 중 하나가 불면증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수면과 관련된 어떤 매트리스라든가 전자기기, 디바이스가 많이 나왔던 것을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건강 중에는 제가 봤던 재밌던 거는 이거는 이제 국내 스타트업이 글루코 사운드라는 데서 개발을 했는데 당뇨 환자들을 위해서 스마트 당뇨 워치를 선보였습니다. 근데 이것도 아마 상을 이번에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게 사실 당뇨 환자들 같은 경우는 혈당량 체크를 위해서 바로 이제 피를 낸다거나 맞아요. 주사를 이걸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조금 그동안 또 조금 혁신이라고 한 게 안에 칩을 심어가지고 스마트폰으로 뭐 찍는다거나 이런 게 좀 있었는데 지금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그냥 워치를 차고 있으면 이 워치 안쪽에서 초음파를 쏴가지고 혈당량을 자동으로 체크해줘가지고 이 시계가 알아서 지금 혈당량을 좀 조절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요거를 바로 알려주는 그런 정도의 기술까지 와 있어서 좀 특히 당뇨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좀 부스에 많이 몰려 있는 모습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것도 국내 스타트업이 개발했는데 네. 그냥 이 웨어러블 이렇게 쭉쭉 늘어나는 운동복인데 이 안에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로고가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근데 네. 로고가 이 모든 이런 어떤 건강량을 체크해주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양을 뭐 나이키로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찍어서 낼 수가 있는데 운동을 하는 중간에 사실은 이제 스마트워치라던가 하는 역할을 그냥 네. 이 티셔츠가 할 수 있는 그래서 요 부분도 이 뭐 듀퐁도 이런 거를 개발하려고 했는데 못했대요. 근데 오는 사람들 와서 막 다 쭉쭉 당겨보면서 와 이게 어떻게 이런 건강 상태를 체크하냐면서 재밌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신기하네요. 사실 뛸 때 스마트워치나 핸드폰 쥐고 뛰는 거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렇게 로고에 이제 부착해준다면 너무 좋겠는데요. 그쵸. 저 너무 사고 싶은데요. 저도 그래서 너무 맞아 운동 또 좋아하시니까 저도 굉장히 그래서 괜찮다라고 해서 이거 빨래는 되냐고 했더니 빨래도 다 되고 건조기도 돌릴 수 있다 이래서 정말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대기업들이 많이 이 부스를 다녀갔다고 합니다. 원래 해외 기업들이 많이 섬유 쪽에서 시도를 했는데 안 됐던 건데 또 국내 스타트업이 이런 기술을 보여줬다 그래서 굉장히 좀 재밌었어요. 네, 그래서 또 이렇게 조금 이제 척척 박사인 기술과 디바이스들이 많이 나오는데 또 노유정 기자가 취재한 것 중에 이것도 재밌었던 것 같아요. 수영장 우리 또 건강에서 수영을 하는데 수영장 네. 관리를 해주는 로봇도 보고 오셨다고 했는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기업이 여러 개 있었는데 네. 저는 하나 보고 이제 영상을 조금 찍어 오기는 했는데요. 네. 사실 우리나라는 수영장이 집집마다 있진 않지만 특히 미국이나 이렇게 땅이 넓은 국가에서는 집집마다 수영장이 있는 경우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야외 수영장이라서 뭐
모래가 들어간다거나 뭐 나뭇잎이 떨어진다거나 해서 청소를 많이 해줘야 되는데 이 수영 로봇은 이제 그냥 수영장 안에 넣고 이제 그 조종기 뭐 리모컨 같은 거는 물에 띄워놓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사람이 눌러놓으면 이제 로봇이 알아서 물 정화를 하면서 바닥이랑 벽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청소를 하는 그런 로봇이었습니다. 사실 수영장을 개인적으로 집에 들이고 싶은데 안 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요 관리 때문이라고 하는데 맞아요. 이 정말 로봇이 많이 똑똑해졌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알아서 관리해 주니까 네. 이제 수영장을 만들 돈만 있으면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그냥 청소를 할 때보다 물을 좀 덜 자주 빼도 되는 그쵸. 게 제일 편리한 점이라고 하더라고요. 하긴 그 큰 데에 넣는 수도세가 엄청날 텐데 맞아요. 그걸 또 절약할 수 있다면 집주인 혹은 그 업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리할 것 같네요.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우리의 라이프를 생각할 때 또 중요한 부분이 이 반려동물과의 라이프입니다. 맞습니다. 저도 뭐 고양이 2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만 이 고양이들과 강아지들의 건강 그리고 같이 또 어울리는 이런 것들도 우리 못지않게 중요한데 일단 제가 보고 온 거는 강아지하고 고양이를 동공을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딱 하기만 해도 이 AI를 통해서 이 지금 강아지 혹은 고양이의 건강이 어떻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이제 국내 스타트업의 기능을 봤고요. 그래서 이게 한 10몇 가지 정도의 어떤 그 기능 이상 여부를 알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앱이 자체적으로 알 수 없으면 수의사의 진단 코멘트를 받든지 이제 연결을 하는 식으로 좀 더 이제 추가적인 이런 어떤 내 펫을 위한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앱이었고요. 또 기본적으로는 이 스마트 목줄 같은 경우 해가지고 이 강아지들의 산책 패턴이라든가 이런 거를 알려주고 보완도 할 수 있었고 또 이제 식생활 네. 이런 걸 위해서 식기를 해가지고 음수량이나 뭐 먹는 거 체크해가지고 알아서 뭐 배합도 해주고 여러 가지 그래서 가장 먹는 습관으로부터 이제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을 이 식기들을 통해서 좀 선보이는 업체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펫 기업 하나 보고 왔는데요. 네, 어떤 펫 이제 기업이죠? 펫나우라고 해서 작년에 이제 아마 이건 뉴스를 보신 분들도 좀 많으실 텐데 네. 이제 강아지 비문, 요 코에 있는 지문을 인식해서 강아지를 인식해주는 그런 걸로 혁신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손가락에 있는 지문이 다 다르듯이 그쵸. 코에 있는 무늬가 다 다르대요. 코문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비문이라고. 비문이라고 하나요? 네. 그래서 이 비문을 이제 인식을 해서 뭐 비슷해 보이는 사실 종이 같고 뭐 비슷하게 생긴 강아지도 너무 많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강아지들을 좀 찾아낼 수 있는 뭐 우리 강아지가 만약에 잃어버렸을 때 이제 찾을 수 있는 이런 걸 개발을 했었는데 올해는 이제 고양이로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양이는 얼굴 인식이 되더라고요. 얼굴이라고 하죠. 고양이도. 그쵸. 네. 그래서 면상이라고 할 순 없으니까. 네, 우리 고양이 얼굴 보고 싶네요. 네.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되냐. 사실 저도 고양이에 굉장히 관심 많은데 그쵸. 치즈 탭, 고등어 탭 해가지고 이제 맞아요. 다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내 고양이를 어떻게 구분하냐라고 했더니 고양이들이 이제 그루밍을 많이 해서 보통 고양이마다 얼굴 윤곽선이 다 정해져 있대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핥는 겁니다. 네. 스스로 다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95% 정도의 정확도로 이제 고양이 인식이 다 가능하다고 합니다. 와, 그러면은 사실은 강아지, 고양이 키워보신 분들 또 건강만큼이나 우려하는 게 어디 갔다가 못 맞아요. 찾으면 어떡해. 사실 미아가 된 고양이, 강아지가 많은데 이제는 그냥 요 비문 혹은 이제 얼굴을 보고 와서 이 고양이가 이 고양이입니다. 이렇게 알아낼 수 있다는 거네요. 네네. 그래서 그 부스에 사실 그 고양이 모형이 있었는데 네. 다 이제 노란 줄무늬 고양이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똑같이 생긴 고양이 한 4개의 모형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 그러니까 얼굴 인식을 찍어 보니까 다 다르게 나왔고 이제 그 이름표를 이제 뒤집어 보니까 다 맞게 나오더라고요. 네. 요것도 정말 이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한테는 혁신적인 기술인 것 같네요. 네. 이러면은 꼭 칩을 안 심어도. 네. 그러면은 굉장히 좀 이 미래의 반려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혁신적인 기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노유정 기자가 마지막으로 찍어온 귀여운 영상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이 미래의 반려생활은 꼭 동물로만 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들게 했던 영상이었죠. 이건 어떤 로봇인가요? 사실 이 기업은 이제 제가 로봇 담당이 아니어서 자세히 이렇게 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냥 너무 귀여워서 사람들이 정말 구름처럼 몰려서 이 강아지 로봇을 정말 원으로 둘러싸고 이제 구경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뭐 리모컨으로 뭐 손을 흔들어 뭐 약간 요렇게
이 기업 관계자가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손을 흔들고 오. 이렇게 덤블링 해봐 하니까 덤블링을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큰 게 정말 기능 어떤 뭐 성능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귀여운 아, 그 딱 펫이잖아요. 로고. 우리 강아지 네. 고양이도 별 기능은 사실 없습니다. 너무 귀여워서 내가 예뻐하는 거지. 네,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뭐 사진을 찍거나 하진 않았는데 이제 일본 기업 중에 이제 그 좀 그냥 보통의 고양이 인형, 털 복실복실한 인형처럼 생겼는데 그게 이제 살아 숨쉬는 것처럼 약간 배를 부풀었다 이렇게 축소했다 이렇게 하는 오. 네, 그런 기술을 장착해서 실제 이제 있는 고양이를 좀 안고 있는 것처럼 아, 그거 너무 지금 사고 싶은데요. 그런 느낌이 네. 들게 하는 네, 그런 인형도 이제 전시를 해놨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제 사실 또 못 키우는데 나만 고양이 없어, 나만 강아지 네. 없어 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런 또 촉감까지 구현하는 기술. 아, 요것도 좀 탐이 나는 기술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아, 네. 그럼 아무튼 오늘 여러분 어제 라이브에 이어서 어저께 전해드렸지만 조금 끊겼던 우리 푸드테크와 관련 기술들, 그리고 또 뷰티와 건강, 또 나아가서 이 반려동물과의 생활, 요렇게 나눠가지고 오늘 재미있는 여러 가지 라이프스타일 관련 테크 기술들을 살펴봤습니다. 사실 이 CES 2023에서 뭐 대기업들의 부스도 주목을 많이 받았지만은 결국에 또 이제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 기술 혹은 기업이 이 중에 또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아무튼 장시간 특히 이틀에 걸쳐서 같이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신 우리 노유정 기자 감사합니다. 아, 아닙니다. 네. 그럼 여러분 저는 내일 또 다른 이 메타버스 그리고 이제 우리 못다한 여러 가지 기술들 가지고 또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